들어가고요. 자,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옛날엔 안 중요했는데 요즘 좀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희환이 화면 켜라. 희환이는 계속 켜야 되겠다. 희환이 자꾸 화면을 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끄지 않도록. 자, 서지섭 화면 켜고요. 자, 아직도 못 고쳤습니까? 서지섭도. 대한제국은 과거에는 안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좀 중요해진 추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일단은 대한제국이 어떤 개혁을 했는가 특징,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했었던 개혁 내용 중에 군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없어요. 특별히.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일단은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은 어떻게 해서 탄생한 나라인가? 조선하고 별반 다를 거 없지만, 알겠습니까? 나라 이름 바꾼 거니까 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될 이 땡땡 개혁. 땡땡 개혁의 일단은 특징. 알겠습니까? 특징이 뭔가? 알겠습니까? 특징이 뭔가? 그리고 이 특징을 담은 일종의 헌법을 공포하게 돼요. 1899년에 헌법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개혁 정강이든 그다음에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든 그다음에 갑오개혁에 나왔던 홍범 14조든 이거 가지고 문제 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조약이 아니고 그 개혁의 내용들을 적은 거 있잖아. 개혁정강 14개조, 패전개혁안, 그 다음에 뭐 홍범 14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대한민국 국제 이런 부분들 섞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야.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개혁의 내용을 담은 이 대한민국 국제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노. 말이. 그 다음에 오늘 요 광무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 구체적인 내용, 알겠습니까? 같이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은 크게 보면은 군사 분야, 알겠습니까? 군사 분야, 그 다음에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산업 분야가 있는데, 금융 분야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대한제국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군사 부분하고 경제개혁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오늘 어떻게 이제 탄생하는 배경도 일단 보겠지만 과거에는 안 중요하다 했던 게 얘들아 이게 일제의 어떤 그런 그 역사 왜곡도 있었어요. 대한제국을 갖다가 폄하했었던 그런 어떤 나쁜 역사.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대한제국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나라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한제국에 있던 광무개혁을 갖다가 또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봐봐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게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있었잖아. 그 2년밖에 안 됐었어요. 맞죠? 2년 동안 막 후다닥 정치개혁 막 하고 있었다고. 그게 뭐 2년 만에 뭐가 새로운 나라 되겠냐고. 과거에 또 갑신정변. 걔네들은 아예 실패했잖아, 3일 만에. 제대로 개혁도 못 해봤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뭔가,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갖다가 차근차근 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됐었던 게 이때야. 다시 말하면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세지고 난 이후에 한반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네 두 나라가 막 간섭하는 기간은 아니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러일전쟁 끝나고 난 뒤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만 아간파천 이후에 러일전쟁 직후까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7년이 사실 긴 기간은 아닌 거예요. 사실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요 7년간에 뭔가 그래도 성과 있게 뭔가 했던 거는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시간만 주어지고 제대로 했다면은 충분히 근대화 해낼 수 있는 나라였던 거야, 사실. 근데 주변국이 가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권력 쟁탈이나 권력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 안 된 거죠.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이걸 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배경. 자, 이 배경 볼게요. 배경은 일단은 자, 이 아간파천 이후에 1896년 아간 파천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이 아간파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갑올미기역이 끝났다는 거 맞죠? 끝내버렸다는 거, 고종 스스로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얘들아, 이게 일단은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 왕의 권위,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크게 실추됐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왕권이 크게 실추됐던 거고, 생각해봐. 아버지가 엄마랑 싸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수영아, 엄마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집에 피신 갔다 생각해봐요. 할머니 집에 되게 초라하잖아요. 아빠가 되게 뭐 그런 거 보다 더 슬픈 거야. 이게 사실은 왕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피해 있다는 거고, 이거 자체가 참 서글픈 거죠. 이해됩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지.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왕권이 크게 실추됐던 사건이었고, 아간파천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도 또 이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많은 이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열강들이 또 러시아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최해국 조항을 갖다가 거들먹거리면서 많은 이권을 챙겨가시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아간파천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요. 자, 당연히 이걸 눈뜨고 볼 수 없었죠. 유생들도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뭐 하는 거니? 항공을 요구하고. 알겠습니까? 너네 아빠가 할머니 집에 피신해 있으면 아빠 빨리 돌아와. 막 그러잖아. 아빠 없으면 되게 외로워요. 재미없어요. 박수영 씨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박수영? 오늘 배경이 너무 튀어가지고 쌤이 자꾸 너가 보인다. 수영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냥 뜬금없는 질문이야, 그냥. 얘기 좀 해줘, 박수영.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요? 저 엄마요. 엄마가 좋아? 네. 아빠가 잘 안 놀아주구나. 나는 우리 딸내미하고 완전 잘 놀아주는데. 칼퇴.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나 좋아할까 모르겠다, 근데. 자, 여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어쨌든 이 유생들, 그 선비들도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 맞죠? 궁궐을 버리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1년간 있다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간파천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1년 동안. 알겠습니까? 1년간, 야, 이 러시아로서도 되게 골치 아픈, 몰라, 좋았나? 왕이 자기들 공사관에 있으면 어떨까요? 왜? 연우야. 우연 어디 갔나? 튕겼나?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다. 알겠어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물론, 당연히 됩니다. 알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한국사 시간에는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알겠어요? 다 찍고 있잖아, 내가. 동영상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못 봤으면 유튜브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보면 되니까, 잠 오면은 잠 깨러 갔다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일일이 화면 확인을 못 하잖아. 지금 수업하면서. 알겠나요? 못하니까 화면 좀 켜시고요. 제발. 그러고 정세인 왜 끄는데? 켜라. 이렇게 좀 켜고 갔다 오라고 내 말은. 정세인 뭐하지? 끄고 또 자는 건가? 참. 자, 그래서 돌아와요. 1년간 있다가 돌아오게 되고 황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왔어. 컴백! 돌아왔는데
원래 있었던 경복궁으로 못 돌아와요. 알겠습니까? 경복궁은 너무 무섭지. 안 그래요? 자기 부인이 거기서 죽었는데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당시 어디로 피신하게 다 돌아오게 되냐면 이 경운궁이라고 얘들아. 경운궁. 경운궁이 오늘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돼. 그래서 이 덕수궁이 있는 위치를 가보면 알겠지만 한번 가봐야 돼. 자바사부터 가봐야 돼. 우린 지방에 사니까 진짜 이게 가보면 좋은데 서울에도 좋겠다 야. 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과거엔 다 외국인 공사관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야. 그냥 다시 말하면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에 덕수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러시아 공사관 앞에 바로 덕수궁이 있어가지고 비밀통로도 막 있고 그래 거기가 사실. 그래서 되게 안전하겠죠. 러시아가 바로 보이는. 이 뒤로 딱 돌면은 러시아 공사관이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 덕수궁인데, 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이때 이제 돌아오면서 고종 스스로도 뭔가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이해됩니까? 뭐, 이제 청나라도 없고요. 뭐 황제 나라로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해됩니까? 조선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야 될 진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호를 갖다가 얘들아, 바꿉니다. 바꾸어요. 그러니까 국호. 이 갑자기 대한제국을 왜 선포했느냐. 되게 그 뭐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게 그냥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떨어진 국가의 위상을 갖다가 다시 다 잡는다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대한제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 스스로 이제 뭔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은 또 러시아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되게 아이러니죠. 이해됩니까? 어쨌든 국호를 갖다가 새로 정하게 되는데 그게 알다시피 너네 있지만 뭡니까? 이게 대한제국이죠.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좀 나갈게요. 이런 거는 대한제국이고, 대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얘들아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네 옛날에 사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만? 삼한.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옥조 동리에 나오는 그 시절 얘기. 우리는 여러 나라의 성장하면서 철기시대 공부할 때 나왔던 그 사만 기억나니? 마한, 진한, 변한. 황주희 씨. 황주희 기억나요? 마한, 진한, 변한. 변한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고, 진한에 사로국이 있고, 뭐 사로국을 비롯해 몇 나라가 있고, 마한은 목지국이 중심이 됐으면 나중에 백제가 집어먹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나왔던 게 이게 사만시대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그 사만을 갖다가 통합했다는 말로 대한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대한.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 맞죠? 대한제국이 아니잖아. 지금은 우리가 국민이 주연된 나라니까 민국이고, 그때는 황제의 나라였으니까 제국이고. 알겠습니까? 제국의 아이들 노래 뭐 있었지?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봤어요. 제국의 아이들. 그냥 제국,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알겠나요? 그리고 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호. 연호는, 너네 잘 이거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거 잘 안 써가지고, 이해됩니까? 연호는 원래 황제의 나라들만 이런 걸 썼다고요. 황제의 나라들만.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했을 때 쓰는 그, 이름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황제 이름,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황제라고 스스로 자칭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고구려 때 잠깐 광종 때 살짝 쓴 적이 있습니다. 준풍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고구려 때, 고려 때. 있지만,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고구려나 이런 데 쓴 적이 있는데, 연호는 잘 안 쓴다고,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임가원 씨 남자친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임가원 씨? 임가원? 남친 있죠? 없어요. 에이, 다 알고 있는데, 임가원. 진짜 없어? 임가원, 아닌가? 들었는데. 박수영 있지 않나? 박수영 남친 있지 않나요? 박수영 남친 있어? 없어? 박수영. 없어요. 없구나. 만약에 너네 남친 생기면 이러잖아.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안 그래? 오늘 이제 100일이야.
막 그러잖아. 사귀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황제가 즉위, 뭔 소리입니까? 자, 황제가 즉위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 광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부르는 게 연호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때는 이제 연호를 처음 쓴 거니까 그때 이제 사용했던 연호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뭡니까? 요 있네요. 광무라고 하는 거예요.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이게 쓰게 되었고, 이제 과거에도 이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 황제가 아니면 제사 같은 것도 못 했습니다. 하늘의 제사는 황제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구단 이런 거 만들고요. 환구단. 알겠습니까? 환구단을 만들어가 제사의식도 하고, 이거 진짜 그 당시 고종 황제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알겠습니까? 1897년에 얘들아. 1897년에 고종 황제가 경운궁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황제 즉위 선포식을 한대.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궁궐에서 하면 되게 모양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의식, 환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종이 이렇게 막 이제 걸어가는 거 봤대요. 그 당시.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봤대요. 오, 이 뭐지 하면서 그 페스티벌 같이 했던 이게 이 환구단에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행사였다고 서울 시내에서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거 할 때. 알겠습니까? 지금 환구단은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고 뭐 지금 황궁호라고 하는 그 건물 있지. 교과서 106페이지 보면은 건물 제일 꼭대기에 두 개가 보이죠. 환구단, 황궁호. 맞죠? 황구단은 터만 남아 있고 저 황궁호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남아 있고 저 가면은 되게 있잖아. 되게 볼품 없어요. 거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이고 그 높은 건물들 사이에 그냥 끼어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되게 좀 무슨 정자같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황구단이라 부릅니다. 하여튼 대한제국이 선포된 거죠. 새로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일신을 위해서 시작된 이 대한제국.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황제께서 즉위하셨네. 안녕, 환영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서지섭 씨?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지서봐. 목소리가 잘 울려서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일본은 맞아요. 저희 큰 누나가 선생님 공부한다고 학생을 안 쳐놨어요. 지서봐. 그렇다고 그걸 다 기억하는 너도 대단하다.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가장 먼저 대한제국을 갖다가 인정해 줍니다. 알겠어요? 되게 이 새끼들은 진짜 우리를 뭐 어떻게 잘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 환영하는 거지. 이제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하면 먹기 좋으니까. 가장 먼저 뜬금없이 생각했던 게 청나라라고. 알겠습니까? 갑자기 조선이 갑자기 황제가 됐대. 청나라 사신들이 이거 보면서 너네 뭐하니? 약간 이런 느낌. 다른 나라 사람, 이제 서양 사람들도 대한제국 황제를 갖다가 황제로 뭐 나중엔 칭호를 붙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엠파이어. 알겠습니까? 그레이트 엠파이어 하면서 막 제국이라고 붙여주는데, 어쨌든 약간 좀 그렇죠. 이게 스스로 힘이 강해가지고 황제가 됐다면 참 멋있는데 되게 초라하잖아요. 아간파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황제식 선포하고 있으니까 뜬금없는 거죠. 여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봅니다. 광무개혁. 자, 우리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해왔던 개혁을 갖다가 이제 부르는 개혁을 말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건 광무개혁의 특징이야, 특징. 야, 이 당시 이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이 개혁은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뭘 짚어봐야 되냐면, 아간파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방금도 얘기했었습니다. 아간파천은 황제 스스로가, 그때는 왕이었죠. 고종 스스로가 갑오 을미기역이 너무 싫어서 그냥 때려치우고 이거 온 거잖아. 맞죠? 을미사변 겪으면서 자기도 환멸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개혁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때려 엎은 겁니다. 자기가 고용한 개파 관료들이었고 걔네들이 추진했던 개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 엎고 아간파천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고종 스스로 개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황제가 중심이 되는 거야. 자기가 개혁이 중심이 되는 거죠. 신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뭐 중심? 황제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몰리겠니? 당연히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몰리겠니? 황제에게 모아두는 그런 개혁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특징을 얘기하는 그 원칙 알겠습니까? 원칙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본신 참 들어봤나요 이거? 중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무슨 말일까요? 김하연 씨 화면이 끄셨습니다. 김하연 씨 화면 끄면 계속 물어볼 거야 내가. 하연아, 구본신참이 무슨 말일까요? 구본신참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한자라서 한자 뜻만 알면은 쉽게 맞출 수 있어. 구본이 무슨 말일까? 구본.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개혁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정치개혁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것, 옛날 제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신참은 무슨 말일까? 신참.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는 뜻이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건 참고한다. 새로운 거 뭐 군사,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참고하되 정치개혁은 한다 안 한다? 하기 싫다. 알겠습니까? 그게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광무개혁의 특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치개혁이 없었다는 거. 황제 중심이니까 이해됩니까?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뭘까요? 1899년에 만들어졌던 헌법.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헌법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한국 국제 잘 알아두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무슨 개혁이 등장하면 다 무슨 개혁을 표현하는 원칙들이 등장해. 뭐 갑신정비했던 개혁정관 14개조 맞죠? 동학농민운동 때는 패전개혁안, 그 다음에 가보개혁 때, 가보올미개혁 때는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가 있었죠? 홍범 14조.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뒤섞어 놓을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시험 문제 섞어 놓으면 내용을 갖다가 섞어 놓을 거예요. 너네가 정리 안 해두면 100% 틀립니다, 이거. 공부할 거 많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 내용을 갖다가 106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뭐 어쩌고 대한제국 어쩌고도 나오죠.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다. 나오죠. 결론은 뭘까? 여기에서 말하는 결론은 대한국 국제가 표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딴 거 없어요. 그냥 전제군주정이에요. 전제군주정. 알겠습니까? 전제군주제 또는 전제군주정. 알겠습니까? 전제군주제 정. 알겠습니까? 따로 뭐 똑같은 말인데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다는 걸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905년부터 해가지고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1904년부터 이미 하늘의정서 맺고부터 국권이 조금씩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1904년부터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뭐 한일신협약, 그 마지막으로 한일병합조약, 중요한 조약들이 몇 개 있는데, 알겠습니까? 다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들이었었어요. 하연 씨? 희화나? 희연이 얼굴 보고 싶다. 희화나? 몇 시에 종치죠? 10분에 종치죠? 맞죠? 10분에 종치는 걸로. 맞죠? 희화나? 자고 있는 것 같은데도. 화면 꺼놓고.
육지형도 화면 꺼져 있고요. 아니, 확인해야겠다. 나는 이거 확인 안 했거든요. 그냥 내 수업한다고 그냥 여러분들 다 듣거니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막 꺼놓고 자는 애들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반 애들이. 알겠어요? 우리반은 절대 그러진 않겠죠. 설마. 담임쌤인데. 담임쌤이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누가 잘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재밌는 수업을 갖다가 왜, 틀어놓고 잘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요. 화면을 꺼놓으면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이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게, 12시에 종치나? 맞죠? 12시인가? 이거 꺼졌을 텐데? 얘들아? 5분 남았네. 진짜로. 잠깐만.